질문을 지금 한 분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인천 부평 동아 아파트 구입했는데 부평의 아파트를 구입하셨네요. 제가 그 예전에 작년이었나? 한 1년 됐습니다. 부평 동아 아파트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거 보시고 혹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네. 구입을 하셨는가 싶습니다. 부평 동아 아파트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왜?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서 가장 대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을 통틀어서 거의 대빵 어떤 면에서요? 구축에서 구축. 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역시 제 영상 자체가요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전국적으로 파워풀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 분석 영상을 보시고 자신을 얻어가지고 영상 보고 투자 조언을 가지고 실제로 매수를 연결시킨다는 게 조금 쉽지 않은데 OSO님은 행동하신 것 같고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톤을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성공적인 방향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전 방송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측했던 분석이 안 맞았다면 지금 욕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전 자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다 들어오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잘못되신 분들 없다니까.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OSO님 인천 부평 동아 아파트 재건축 될 때까지 쭉쭉 가져가 보세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죠. 잘하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확신에 찬 어떤 분석을 주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미디어에서 자극을 받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예전에 지난주에 예측해 주셨던 확언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큰 변화는 없을까요? 제가 그냥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다면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보다도요? 트럼프는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정도면 조금 트럼프 정도면 제가 오늘 좀 겸손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2025년도와 26년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현재를 보면서 어쨌든 미래 관점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 전망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를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의 지표를 좀 참고할 수 있죠. 참고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현재 얼마에 사는데 과거는 얼마로 돌아갈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얼마에 사고 그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 폭락쟁이들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거 다 차단 걸으세요. 내가 진짜 과감하게 기고 아니고 저는 진짜 진또배기 그 부동산 부자 라온이거든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절대로 폭락은 오지 않습니다. 왜죠? 왜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금 막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 자체가요.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경제 따라간다. 그 경제는 정치 따라간다. 그러면 정치가 안 좋으니까 경제도 최악이고 지금 경제가 최악이니까 부동산도 안 좋아질 거다. 최악으로 치닫을 거다.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폭락을 하게 되면 그 폭락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 역으로 거꾸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난 정권 약 17년도 가격 문재인 정권 초창기 들어서는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정치와 경제는 여러분들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 IMF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단 1년 만에 폭락을 하고 1년 만에 회복을 경제는 회복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회복을 했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겪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기억이라는 게. 그리고 눈앞에 있는 자극적인 단어와 이미지들에 더 이제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딱 5년만 버텨보세요, 여러분들.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5년만 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앞으로의 50년은 진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가격 공식과 이제 가격을 예측하신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전에도 공개했지만 결국엔 통화량이라는 거잖아요. 통화량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진부한 지식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좀 가방끈이 기신 분들도 이 원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화량이 왜 증가하는지. 의외로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뀌지가 않아요. 물가가 오르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건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장난을 쳤습니다. 1, 2차 대전 때. 그래서 지금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통화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예전 데이터를 다 이제 연계해 보신 결과 부동산 가격에 정확하게 1대1로 연결이 되더라.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또 공식을 창안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가장 큰 비중의 의견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득 대비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높다. 네. 그게 다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화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죠. 절반 정도로 떨어져야 된다. 저도 사실 뭐 거기에 뭐 그렇게 돼도 뭐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거가 뭐냐고 하면 그냥 막연해요. 내 내 월급이 적고 많이 버는 사람들 기준으로 봐도 평균 월급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근로소득을 모아서 집을 채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 근거의 전부예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이제 더 이상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지식 가지고 오고 이쪽 근거 데이터 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서로 감정만 상하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어제도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특강. 예, 어제 특강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어떤 식으로 난리가 났죠? 왜냐면 확신이 없고 미디어에서 24시간 그런 얘기만 때리다 보니까 안 좋고 막 이렇게 또 부정적인 안 좋은 걸 듣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된다고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막연함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다들 떠드니까 그런 게 TV에 나오니까 그런 게 미디어에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에게 지표를 던져주시나요? 네, 정확한 지표를 그냥 딱 던져주니까 특강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그 눈빛이 완전히 그 확신에 찬 눈빛으로 바뀌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진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인데 그걸 완전히 100% 제거했기 때문에 어제 오신 분들은 다 100% 투자에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1일 날 여기 보이시죠? 예. 또 하시나요? 마크 12기 5주 과정을 또 진행합니다. 12번째? 예, 12번째. 이제 100분이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예,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제 100명 모든 분들이 다 전부 100%다 투자에 성공하셨다는 게 기적의 부마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궁금한 게 이제 그럼 100분이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서울 수도권 해봤자 이제 또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뭐 공시가 1억 이하 좀 찾으셔야 되잖아요. 뭐 세금을 왕창 내실 계획이 아니라면. 그럼 이제 이 100분들이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고 그래도 투자해 놓으신 분도 계시는 거죠? 예. 계속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모두가. 예. 그리고 또 각자 무주택자분들께서도 많다 보니까 이 무주택자분들이 또 갖고 있는 자본금이 5천만 원, 1억 5천, 2억, 3억, 5억, 10억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부동산 매물을 또 가격 분석해서 가장 저평가 좋은 매물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겹치지 않는 분들이 더 훨씬 많다 보니까 모두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수원에 단독주택을 거의 뭐 엄청 싸게 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매가를 공개하면 3억 5천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이요? 네, 단독주택은 3억 5천만 원. 몇 가구 정도? 3가구 들어가 있는 3억 5천만 원짜리 단독주택. 신분당선 초역세권 이거 사면 이제 나중에 5년 뒤에 완전 초대박 나는 10억 되는 이 단독주택 빨간 벽돌 주택인데요. 대략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억 정도 해야 되는 물건이 3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시세를 떠나서 적정가도 5억 내외였나요? 예, 5억이 넘어가는 싸게 샀어요. 그러면 안전마진은 2억을 갖고 시작한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2억을 벌었다고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2억의 시세 차익, 안전마진 확보했다는 것이 또 이제 검증이 또 될 거예요. 현실화될 거고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미리 축하드리고요. 3억 5천만 원에 사서 얼마가 된다? 10억 되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고 5년 내외로. 예, 그것도 50년이 아니고 바로 5년 내외로 10억 되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누구에게 어떤 방향을 이렇게 컨설팅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수십 배 차이가 수십 배. 그리고 일단 실패가 없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거지만 성공했을 때 어떤 수익률만 비교해도 저 같은 일반 사람이 잘못 투자한 거 비교해 보면 뭐 인생이 바뀌는 거죠.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5억 정도 벌 수 있거든요.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저도 들으면서 약간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이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혼란스러운 이 한국에 그 마음 한번 붙잡으시고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또 슬퍼만 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내 자신과 내 본연의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고 좀 더 악착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하는 바를 또 그런 와중에 또 세우셔가지고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앞날을 기원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이상입니다.